안녕하십니까. 1,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조직이 끈끈하게 묶을 수 있을 건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친밀감 있고 화합이 된 그런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 목적에 대한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고의 팀을 가진 그 조직들의 특징 중 마지막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존슨앤존슨이 1982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타인애론을 복용한 6명의 사람들이 시카고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그걸 막고자 해서 노력을 했지만 또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죠. 그 리더들은 수많은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엄청난 회사의 위기 속에서 이거를 극복할 건가.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현장 대응팀, 대중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까, 메시지팀, 내부의 조율팀이라든지 이런 여러 팀을 만들면서 대응을 해갔는데, 미국의 FBI가 딜을 한 거죠. 큰일이 벌어졌다. 이게 너무나 미국 전역으로 커지게 되면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리콜을 하되 시카고 지역만 리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경영진들은 FBI 말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이 일을 덮어 놨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인 뭔가 리콜을 시행할 건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크레도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 모든 것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높은 품질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크레도가 이 회사의 사명이 내재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약을 전면 리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회수 비용이 무려 1억 달러에 가요.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경영진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모든 제품을 회수하게 되죠. 어떤 집단의 대응, 기민한 대처, 이런 식으로도 또 풀이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최고의 팀에서 흐르는 맥은 무엇인가? 그 맥은 바로 이야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명에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즌솔이 1965년도에 스토리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학교를 지정한 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의 특정한 학생들이 정말 우수하다라고 그 학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실험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밝혀지지 않는 비밀이 있었어요. 상위 20%라고 지정한 그 학생들은 특별하게 점수가 높다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에서 뽑힌 학생들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적으로 뽑힌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 비밀을 몰랐었죠. 그래서 이 20%의 학생들이 아주 타고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이 조금만 보호해주고 관찰해주고 도와주면 아주 탁월한 아이들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스토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4가지 정도의 선생님들의 어떤 반응들이 나왔냐면, 첫 번째 뭐냐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따뜻했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더 친절하고 주의 깊고 그리고 친밀한 교감을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 교사들은 더 많은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해줬어요. 세 번째로는 항상 그 아이들을 자주 부르고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더 많은 피드백을 주었고 학생이 실수를 범할 때 피드백을 집중을 했습니다. 펜실베니 대학의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실험이 있었어요. 이 콜센터가 어떤 전화를 했냐면, 대학의 동창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지원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장학금을 받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콜센터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기부에 응하는 비율이 7%밖에 응하지 않았어요. 인센티브를 또 당연히 걸게 됐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장학금을 받은 친구 중에 한 명의 편지를 그 콜센터 직원들에게 읽어줬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진학을 결정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대학 등록금이 상당히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 학교는 제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난 장소였고 아버지와 삼촌들도 모두 이 학교를 졸업했죠. 남동생도 이 학교와 나름의 인연이 있어요. 제가 NCAA 농구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날 밤에 어머니가 동생을 가지셨거든요. 모든 꿈을 이 학교를 통해 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장학금을 받고 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장학금은 여러 면에서 제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해주었어요. 또한 어떻게 했냐? 장학금을 받은 친구를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직접 이 콜센터 직원에게 장학금을 받으니까 어떤 점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무려 모금 실적이 172% 증가했습니다. 예, 통화 시간은 142% 증가하게 된 거죠. 자, 앞에 이 로준술과 그랜트 실험 내용, 이 두 조직 안에 성과를 담보했다는 것은 선생님 안에 아이들의 스토리가 들어있고 콜센터 직원의 안에 장학금에 대한 아이들의 애절한 스토리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조직의 이야기는 이렇게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데니 마니어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적해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1위를 올리게 있고 미슐랭 스타의 맛 순위에서도 오르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모든 체인점들의 값어치가 무려 15억 달러의 가치에 이른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 마이어.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지는 않았어요. 1980년도에 로스쿨을 뒤로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영향을 좀 받아서인지 레스토랑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마이어가 최고 우선순위로 심었던 건 뭐냐면 직원들 관리입니다. 직원들이 어떤 단어를 쓰게 할 것인가 이런 훈련들을 많이 시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약 전화가 온다. 그러면 뭐 예약이 끝났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예약을 찾고 계시군요. 혹시 아직 예약을 취소한 사람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객 편을 들어주는 말들을 하는 훈련들을 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 맛도 좋고 그리고 직원들의 서비스까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유니언 스퀘어 가든 몰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995년도에 두 번째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첫 번째 할 때보다 두 번째 강의할 때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음식 맛도 들쭉날쭉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총체적 위기가 오게 된 거죠. 그럴 때 이 마이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심지어는 그곳에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음식 맛이 너무 나빠가지고 야, 나를 이렇게 대우해? 당신 회사는 최악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마이어한테 편지까지 보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은 이 마이어는 모든 직원들을 데리고 허드슨 강으로 연수를 떠나게 되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동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님, 세 번째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호를 좀 정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정하는 거죠. 고객의 마음을 읽어라. 직접 뛰어가는 서비스를 해라. 일의 완성은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문제적 상황을 즐겨라. 예라는 대답을 찾아 나서라. 점을 찾아 연결하라. 칭찬에 인색해야 하지 않는다. 한 사람을 위한 하나의 노력. 오늘의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 이런 구호들을 만든 거예요. 마치 광고 카피처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구호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구시대적인 요소인 거죠. 하지만 이 레스토랑에는 그러한 구호들이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직을 운영할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운영할까? 더 많은 봉급,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먼저 깔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구호가 있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풀이해 줬을 때 그 작은 신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마치 찌르레기처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조직은 안전한가? 두 번째, 우리 각각의 조직원들은 취약성, 즉 자신의 약점을 잘 드러내는가? 세 번째, 우리 조직에는 이야기가 있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조직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